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날씨가 선선을 지나 쌀쌀 단계에 접어들고 있네요. 때로는 쌀쌀한 날씨가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붕어빵이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 붕세권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티라유텍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71억 원이네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에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소집결의부터 볼까요? 이번 주총회는 여러 안건이 의결되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먼저 SKCNC 조재관 그룹장이 이사에 선임되었네요. 보시면 기타 비상무이사로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타 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므로 조재관 그룹장이 그대로 SKCNC에 재직하면서 티라유텍에 선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한 유한양행이 이병철 재무팀장을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두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타 비상무이사는 투자자 쪽에서 지명하는 성격의 직책입니다. 참고로 SKCNC는 지주사인 SK와 2015년에 합병했습니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도 SK와 SKCNC는 일사이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SKCNC는 지주사인 SK와 독립되어 사업을 펼치고 있죠. SK와 합병된 SKCNC의 그룹장이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티라유텍과 SK그룹과의 사업적인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교육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사업을 추가한 것도 보입니다. 감사 보고서도 봐보면 거래소 퇴출 규정과 관련되어 문제가 없네요. 법인 세차감전 순손실을 봤지만 자기 자본 대비 5% 수준이었고 영업 손실도 작년에 한번 발생했기에 문제 없습니다. 실적 변동 공시도 있는데 한번 봐보면 20년 사업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이 꽤 증가했지만 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차이가 안 나네요. 회사는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 그리고 로봇 매출 감소, 매출원가 상승이라 했네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문제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재무는 문제 없으니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용자산 양수결정 공시도 보이네요. 로봇 사업 관련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과천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고 총 59억 원의 계약이었습니다. 자금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하여 앞으로 42억 정도를 더 납입해야 하니 앞으로도 자금이 필요하겠죠. 미리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또 공급 계약 공시도 보이는데 대한항공의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계약이었나 보네요. 계약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매출의 1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먼저 자기 주식 취득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5만 주를 취득하려 했었으나 78,275주밖에 취득하지 못했네요. 장내로 직접 취득하다 보니 주문 수량과 실제 취득 수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기 주식 취득은 삼성증권을 통해 약 8억의 자금이 들었습니다. 그 외 별다른 공시들은 없네요. 작년에도 30% 손익변동 공시가 발생했는데 티라유텍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년 사업은 이익도 좋았었네요. 여기서 재무 쪽의 변화를 보면 특히 19년의 티라유텍은 18년도에 비해서 자본금과 자산은 증가했고 부채는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가 커 보이네요. 자본금이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인데 이렇게 큰 자본금의 증가는 거의 무상증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무상증자는 자본 총계가 증가되질 않죠. 자본금과 자기 자본이 둘 다 증가했으므로 19년에 자금 조달을 했다는 것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면 티라유텍이 19년 말에 상장했다는 것이 보이는군요. 그래서 18년과 19년 사이의 재무 상태에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봐보면 공모가 12,050원으로 112만 5천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135억의 자금을 조달하며 상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면가액이 100원인 것이 보이네요. 기존 티라유텍의 총 주식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액면가를 낮추는 액면 분할을 하여 총 주식수를 늘리는 작업을 한번 거쳤군요. 그래서 상장 시의 액면가가 1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액면병합 공시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액면가는 100원일 것 같은데 이따가 보고서에서 봐보죠. 티라유텍은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앞으로 운영 및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중국과 베트남의 해외법인 설립자금 부분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상장 이후 이제 지분 공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티라유텍 임직원의 지분은 물론이고 기존 티라유텍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보이는데 SK와 에이티넘인베스트가
상장 전에 투자했었나 보네요. 에이티넘인베스트는 티라유텍의 상장 이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20년 초에는 3% 수준까지 줄였네요. 따라서 에이티넘은 5% 미만 투자자로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지분 변동 공시가 발생되지 않았겠죠. 현재 에이티넘이 전부 매각했을지 일부 가지고 있을지는 잠시 후 보고서에서 보면 되겠고, SK는 75만 주로 당시 13.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네요. 5% 이상 주주의 1% 이상 지분 변동은 의무 공시인데 이후에 SK의 지분 변동 공시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SK의 지분은 큰 변화가 없었겠군요. 그리고 이때도 자기 주식을 취득했었네요. 이러한 자기 주식을 취득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티라유텍의 상장 이후 모든 주요 공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봐볼까요? 반기 보고서 클릭. 티라유텍은 2006년에 설립되었네요. 본사는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고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앞서 봤듯이 2019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작성법인인 종속회사는 없지만 비상장 관계사는 두 곳 있네요. 앞서 상장 공모 자금으로 20년과 21년에 중국, 베트남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고 봤었는데 아직인가 보군요. 이제 총 주식수를 봐보면 현재 보통주로만 546만 1250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18만 6275주네요. 앞서 두 번의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 생긴 것이었죠. 이러한 주식의 보유 현황을 봐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아 대표님이 최대 주주로 계시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넉넉하네요. 그 외 주요 주주의 현황을 봐보면 SK의 75만 주가 그대로 있기에 현재 3대 주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는 SK가 하고 사업적으로는 SK와 합병한 SKCNC와 교류가 있겠죠. 에이티넘은 상장 이후 전량 엑시트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티라유텍도 유통 가능 주식이 적어 보이네요. 이제 자본금 변동 사항을 보면 그동안 자금 조달을 해온 내역들을 볼 수 있고 현재에도 액면가가 그대로 1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같은 자본금이 추가로 증가될 이상한 매자니는 없습니다. 잠시 배당 이력도 봐보면 최근 5년간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군요. 과거의 사업상 이익이 났던 때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꾸준히 회사를 성장시켜왔던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볼까요? 종속회사가 없으니 개별로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큰 변화가 없고 유동자산의 변화가 있군요. 먼저 매출 채권의 증가가 보이는데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긴 변화로 보이네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금성자산의 감소와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감소가 보이는데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감소는 단기 금융상품의 처분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즉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이 감소된 것인데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들이 감소한 이유는 티라유텍의 사업상 손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손실이 자산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죠. 이제 부채 부분을 봐보면 일단 매입 채무의 증가가 보입니다. 따라서 순운전자본이 모두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장기 차입금의 증가 정도가 있었네요. 부채에서는 이 정도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본 부분을 봐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 모두 조금씩 변했죠. 자본 관련해서 이렇게 작은 변화는 대충 봐도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봐보면 27,500주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 보이네요. 따라서 액면가 100원이 곱해진 275만 원이 자본금에 더해졌고 행사가액의 차익만큼이 자본잉여금에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서의 작은 증가가 생기게 되었고 또 주식 매수 선택권을 27,500주 행사했으니 회사가 보유했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줄어야겠죠. 근데 27,500주가 줄지 않고 9,000주가량이 줄었으니 이 사이에 임직원에게 18,000주 정도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부여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자본 구성 요소도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자본 쪽에서의 변화를 받고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감소는 사업상 손실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봤듯이 자산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도 현재 티라유텍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꽤 넉넉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상당히 작은 덕분이죠. 현재 티라유텍은 순손실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유동자산은 많지 않고 게다가 단계적으로 유형자산 매입자금도 납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사업상 이익에 큰 개선이 없다면 곧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분도 넉넉하고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을 키워가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봐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이 크게 증가했네요. 그러나 매출원가는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영업손실이 더 커졌죠. 작년 반기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더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 이유가 크죠. 잠시 매출원가 구성표를 보면 두 가지 변화가 보이네요. 먼저 과거에는 상품 매출원가가 없고 제품 매출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제품 매출원가가 크게 감소되면서 상품 매출원가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용역 매출원가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네요. 이러한 변화는 재고자산에서도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제품 재고자산은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 상품 매출원가의 변화는 티라유텍이 영위하는 각 사업에서 생긴 변화로 보이네요. 그리고 특히 용역 매출원가의 증가가 큰 것이 보이는데 용역 매출원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된 인력과 장비들에 대한 집계겠죠. 이것에 대한 매출이 증가된 것 때문이겠습니다. 앞서 30% 실적 변동 공시에서 회사가 인건비의 증가를 말한 게 이것이겠네요. 요약해보면 티라유텍의 각 사업에는 변화가 있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를 위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히는 사업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티라유텍의 이러한 사업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용역 매출원가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원가가 커졌으니 작년에는 영업적자로 전환하게 되었고 올해는 영업손실 폭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매년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는 계속 이익을 내왔었죠. 그러나 써봤듯이 작년부터 매출 구성의 변화가 생기면서 매출은 증가하지만 오히려 손실을 보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과거 안정된 이익을 내며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켜 오다가 사업적인 변화를 주며 성장에 더 박차를 가하려는 모습 같은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결국 이익적으로도 안정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니까요. 이익 부분에서 안정화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사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티라유텍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상품 매출이 그 다음입니다. 그간 매출 비중의 변화를 잠시 봐보면 제조사업인 물류로봇 제품 쪽에서의 매출이 확 줄었고 역시 작년부터는 CAD, CAM 등이 소프트웨어 상품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와 상품 매출원가의 변화를 보였던 것이겠네요. 그리고 용역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매출은 그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용역 매출원가의 증가 원인이 되겠죠. 티라유텍이 로봇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해 유형자산을 매입하고 22년 11월에 등기를 치고 생산시설의 확보를 해갈 것으로 봤었으니 티라유텍이 물류 로봇 제품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먼저 용역 소프트웨어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을 확대한 이후 구축된 시스템들에 연동될 수 있는 자사의 물류 로봇 제품 사업도 확대하여 시너지를 낼 계획 같아 보이네요.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성을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류 로봇의 성장과 규모는 가장 높은 편이죠. 전체적으로 티라유텍의 이러한 사업 전략이 매출 비중 변화에 녹아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티라유텍의 용역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봐볼까요? 티라유텍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소프트웨어 제품은 SCM과 MES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나뉩니다. 첫째로 SCM은 공급망 관리 솔루션입니다. 원자재 구매부터 제조, 보관, 유통, 판매까지의 과정을 관리하여 재고 절감, 비용 감소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제품 수요 예측 및 대응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수요를 예측하여 공급 계획과 생산 계획을 세우는 각 과정에 티라유텍의 SCM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죠. 둘째로 MES는 생산 관리 솔루션입니다. 자재 투입, 생산 실행, 출하 관리 등 생산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생산 활동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이죠. 이를 통해 물류 추적, 공정 최적화, 데이터 수집 분석을 하게 되니 결국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티라유텍은 특히 LG CNS와 SCM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LG전자, LG화학 등의 LG 계열사에 SCM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 3대 주주인 SK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의 SK 계열사에도 SCM, MES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주주인 SK향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중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SCM, MES 솔루션은 대기업 계열사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또 이제는 대기업 협력사에도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용 솔루션입니다. 전산관리 자원이 부족한 중견 중소 제조기업들, 특히 LG전자 1차 협력사들에게 이를 공급하고 있고 향후 2차, 3차 협력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이렇게 티라유텍은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계열사와 협력사들에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공급해가는 과정이고, 이후에는 구축한 솔루션과 연동되는 물류 로봇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물류 로봇 쪽은 삼성 SBS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네요. 그러나 로봇 사업은 과천에 매입한 유형자산의 등기일인 22년 11월 이후부터 해야 확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이쯤 보면 될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티랄텍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 유동 가능한 자산은 적기 때문에 곧 자금 조달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지는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티랄텍이 자금 조달을 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사에 꾸준히 솔루션 공급을 하여 시스템 구축의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면 이후 이와 연동될 수 있는 물류 로봇 사업의 시너지가 좋을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손실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부분이 언제 잡힐지를 꾸준히 지켜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티랄텍이 이러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 LG 그리고 SK와의 전략적인 관계가 좋아 보이는데 특히 3대 주주인 SK 계열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좋네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앞으로 꾸준한 성장 과정에서 이익 부분이 어떻게 잡혀가는지 또 로봇 사업의 확대는 언제 되는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티랄텍은 대기업과의 관계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스몰캡으로 생각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점점 더 연말이 다가오는데 세월이 야속하군요. 하하, 남은 2021년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